나주TV 시청자 여러분, 네, 주말 잘 보내고 계세요? 오늘은 토요일이고, 날씨 참 좋네요. 네, 이런 날은 아마 이제 저녁 때 업로드 할 건데, 낮에는 부디 가족들과 코로나지만 햇빛 많이 쐬는 꽃놀이도 좀 나가시고, 기분 전환을 하는데 시간을 꼭 쓰시길 바라겠습니다. 어제 미국장은 하락하다가, 나스닥 하락하다가 끝에 반등했네요. 자, 걱정 너무 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어차피 주가는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는 것보다는 그냥 벌어진 상황에 그냥 인정하고 순응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당연히 대에로시 매매 쓰셨으면 매수도 됐을 거고, 그렇게 그냥 맘 편히 가져가시는 게 좋습니다. 어제는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 뭐 이런 친구들, 빅테크들은 그냥 하락하다가 이제 밥벌이 한 거죠. 밥벌이 한 정도고, 반도체가 많이 빠졌어요. 이 생산 중단 뭐 이런 이슈가 나오면서 빠졌는데, 그것도 지켜봐야겠죠. 그래서 결국은 그 미래에 대한 저는 요새 이런 생각 진짜 많이 듭니다. 익명성을 이용해서, 자, 우리가 매체를 통해서 유튜브도 나가는 거고, SNS나 보도 자료, 뉴스 다 보시잖아요. 사실 저도 지금 방송하지만 제 방송을 듣는 구독자님들이 제 말을 100% 신뢰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발 빼는 거냐? 아닙니다. 전 정확하게 말씀드리는데, 실수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사람은. 그런데 이런 확신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위험하고, 더군다나 저는 오랫동안 방송을 한 사람이거든요. 공중파 방송을 했습니다. 이렇게 그 유튜브 방송이 아니라. 공중파 방송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최근엔 조금 희미해졌지만 뭐 KBS나 MBC 이런 데들은 그 방송 윤리 규정이라는 게 있죠. 네, 굉장히 강력한 윤리 규정을 갖고 있었어요. 지금은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실언하는 걸 싫어하고요. 예, 제가 잘못 말했을 때 제 말 들었다 손해 보시는 분들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들으실 때 좀 답답하실 수도 있지만, 그게 여러분 피해를 막기 위한 배려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TQ 투자하실 때 제가 이런 말씀 드리잖아요. 우리가 투자윤리, 개인 투자윤리도 있다는 거예요. 그냥 투자자 입장에서 제가 공적으로 말씀드리는 이런 부분도 있지만, 내가 투자하는 사람으로서 나도 조심해야 될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어제 계좌 잠깐 보여드리면, 자, 4월 1일에 자, 1억 490 정도 갔던 게, 자, 어제 하락했죠. 자, 나스닥은 올랐지만 우리 TQ는 하락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자산이 늘었어요. 자, 이런 변곡점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이유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겁니다. 제가 TMF 채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채권이 올랐어요. 그리고 일부 하락한 거에서 SQ가 그 인버스죠. 인버스가 상승으로 올라가면서, 자, TQ는 떨어져도 다른 자산들이 올라가는 지금 패턴이 나오고 있습니다. 골드도 좀 올랐다가 떨어졌는데, 자,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 자산의 안전 아닌가요? 지금같이 위험한 시기에는 안전이 진짜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르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뭐 최근에 저도 이제 의뢰를 받고 뭐 영상도 저도 어쩔 수 없이 보는데, 무조건 오른다, 장기 투자가 반드시 성공한다, 이런 건 너무 확신 아닐까요? 여러분들 그런 말 듣고 싶어 하시는 건 이해하겠는데, 그런 말을 들었다가 낭패본 경험이 전 진짜 많이 봤고요. 제가 투자해서 실패한 경험은 사실 없었어요. 그런데 저랑 같이 회사하는 동업자 말을 들었다가, 뭐 억대 이상이, 5억보다는 아니지만 진짜 큰 돈을 잃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저는 그 사람을 정말 믿었다는 거죠. 믿었던 상황에서 손해가 나는 거지, 내가 그 상황을 의심하고 설마 조심했으면 손해 안 봤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는 팩트만 믿으십시오. 팩트만. 네, 앞으로 이럴 것이다, 과거는 이랬다, 이런 거 믿지 마시고 지금 내가 하는 현재에 충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잔소리가 길었지만 이런 얘기 좀 들으셔야 돼요. 너무 다 좋다 좋다, 앞으로는 지금 안 좋아도 좋아질 거다, 이런
희망에서만 투자하시면 진짜 큰 손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GLDI를 수익이 나서 좀 팔려고 하다가 그냥 얘는 배당이 8%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배당주 요새 또 관심 많아지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배당주를 사실 거면 TQ를 더 사는 게 맞지 않나요? 네, 어차피 올라갈 걸 예상하면 굳이 배당주 하지 마시고 TQ를 더 사십시오. 배당주도 어차피 주가 빠지면 떨어집니다. 그럴 거면 완벽하게 포트폴리오를 이루는 GLDI는 금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금에서 8% 배당 받으시는 게 저는 더 낫지 않나. 하락을 예상하는 해칭 전략으로는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그동안 제가 매수하는 중간이어서 그렇지, 자, 요게 이제 TMR 매매법이에요. 3Assets Mixed Rebalancing입니다. 세 가지 자산을 사서 섞는 거죠. 이거는 주에 한 번 하셔도 되고 월에 한 번 하셔도 됩니다. 오늘 그 얘기를 좀 드릴 거고, 그랬을 때 한 달 동안 꾸준히 샀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익 난 것도 있고 이제 손실 난 것도 있는데, 비율 보시면 기본적으로 GLDI랑 TMF를 50%를 맞출 겁니다. 근데 아직 50은 안 되고 한 47까지 맞췄죠. 그리고 TQ를 51.59 이렇게 맞춰 놓은 겁니다. 그러면 지금 손해냐 그 수익이냐? 수익입니다. 그러면 이제 TQ가 떨어질 때 어떻게 될까요? TMF가 올랐다고 말씀드렸죠. 여기 7.71에서 어제 3.73으로 한 3% 또 올랐어요. 3%까지는 아니고 한 2. 몇 프로 올랐을 겁니다. 그러면 이게 양전환, 플러스 전환되는 순간 이걸 매도를 해서 TQ가 더 떨어지면 사면 되죠. 근데 그 시점이 생각보다 편하다는 거예요. 이게 양전환 되는 시점엔 대부분 주가가 좀 내려가거든요. 그러면 이게 올랐다는 얘기는 TQ가 떨어졌다는 얘기네. 그럼 요거 팔아서 여기다 맞춰야지. 이래서 타이밍을 굳이 재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훨씬 편안한 방법입니다. 매일 차트 보시고 이렇게 하신다고 꼭 좋은 답이 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좀 편하게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스윙 계좌. 요건 이제 장기 보유 계좌고 스윙 계좌인데, 장기 보유 계좌에서는 줄었죠. 수익을 내서 팔았어요. 67에서 65 두 개를 또 팔았죠. 수익이 더 줄어드는 것보단 그냥 수익 내는 게 낫습니다. 그렇게 해도 지금 비중 그렇게 안 줄었거든요. 그런데 1번 스윙 계좌, 단기 계좌에 더 샀죠. 지금 3개를 더 샀습니다. 이러면서 하락하는 구간 동안 계속 단가를 낮추고 있는 거죠. 여기 평균 단가 60인데 지금 59.91까지 내려갔잖아요. 그럼 더 떨어지면 더 살 거니까 어차피 TQ를 우리가 안전하게 많이 매수하는 게 목표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많이만 매수하는 게 아닙니다. 안전하게가 저는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SQ 자체가 지금 어제 소폭 하락했기 때문에, 하락이라고 말하면 아니죠. 거꾸로니까. 주가는 빠졌지만 얘는 올랐죠. 그래서 조금 더 줄였어요. 이러면 손실 발생하지만 그래도 이건 해야 되는 겁니다. 왜? 투자자니까요. 맨날 수익만 어떻게 냅니까? 해칭은 자동차 보험 가입하는 목표 간단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사고 날까봐예요. 그렇다고 자동차 보험 만들면, 보험료 아깝다고 자동차 보험 만들면 큰 문제 발생했을 때 대처가 안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TMR 매매법을 중심으로 하시면 편해요. 그래서 이렇게 섞으시고, 두 번째는 세컨 계좌 운영하시고, 근데 뭐 이 세컨 계좌도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 종종 계신데, 저는 그렇게 여쭤보는 거지. 아니 그러면 11월, 12월 작년 평단 80인분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평단 내가 80이에요. 그러면 저가 매수 한다 해도요, 이게 수익이 안 납니다. 처음에 50% 이상 사놨으면 그 50% 남은 돈 갖고 지금 전부 다 샀어야 되는데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운용에 되게 미숙한 부분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복잡해서 이걸 안 합니다. 투자 복잡합니다, 여러분. 투자 쉽지 않아요. 그런데 복잡해서 이걸 못하겠다? 그거는 전문적인 운영 느낌은 아니니까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최근 윤리경영 실패 사례가 나오고 있죠. 남양유업 그렇게 잘 나가던 회사가 코로나19 뭐 이렇게 몇 가지 문제가 있었죠. 사회적으로. 그랬더니 결국 주가 엄청나게 토막나고 한행컴퍼니에 매각됐는데, 이것도 또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윤리가 바탕이 되지 않는 모든 일에는 결과가 좋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뭐 이런 여러 가지 회사들에서 읽어보시면 다 아는 회사들이잖아요. 자, 이런 회사들이 윤리를 지키지 않아서 굉장히 큰 피해들을 본인들도 있고 여기에 투자한 투자자들한테도 입히듯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익명성이란 거, 이 SNS랑 뭐 저도 유튜브 이걸 하고 있지만 전 유튜버는 아니다라고 항상 말씀드려요. 예, 그게 저는 유튜버로서의 윤리를 갖고 있지 않고요. 예, 직업적으로 자산운용사의 직원으로 윤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를 항상 안전하게 한다라는 걸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나주부 TV는 내가 듣고 싶은 얘기를 잘 안 해주냐? 예, 오래 들으셔도 끝까지 듣고 싶은 얘기만 하진 않을 겁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투자는 알 수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가끔 저희 요 전화번호 있죠? 이쪽으로 전화 주시는 구독자분들이 계신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게 조금 매너가 좋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매너를 나쁘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저희 담당 실장이 전화 받아서 전체적으로 이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유튜브 하시는 분들이 전화라고 돼 있는 번호가 아니라 하셔도 됩니다. 꼭 필요하시면. 근데 뭐 전체를 제가 상담해 드릴 수가 없어요. 이거 경제 채널에 나가는 방송이라고 말씀드렸고 번호라고 말씀드렸고 회사 번호다 보니까 뭐 작은 건 해드릴 수가 없어요. 작은 질문 이런 거는 단순 문의는 해드릴 수 없고 유료 상담이 기본입니다. 돈 내라 이런 얘기 아닙니다. 절대 아니고요. 이건 어쩔 수 없이 회사 마케팅 입장에서 올려놓은 건데 드리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우리 담당 실장님한테 통화할 때는 마음에 안 들면 이렇게 좀 거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직접 전화 드려봤어요. 그랬더니 굉장히 또 매너가 있으세요. 자, 이게 뭐냐? 익명성이라는 거죠. 안 보셨잖아요. 저도 안 봤고 그분들도 안 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에 안 드시면 조금 하시고 싶은 얘기 다 하시고 그러다가 그래도 저는 이 방송을 하는 사람이니까 조금 조심스러우시겠죠. 그러니까 되게 정중하게 얘기하고 구독자님들 제가 볼 때 직접 얼굴 보고 말씀드리면 진짜 다 젠틀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탓하는 게 아니라 이런 익명성이 유튜브에도 적용된다는 거예요. 이거 방송하는 사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얼굴을 안 보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하시는 분이 있고 그냥 저처럼 전 다 하지 않아요. 그냥 정확한 얘기 해드리려고 노력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게 제 직업 윤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부분 꼭 명심하시고 이제 채널도 선택하시고 내용도 선택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TQ 투자하실 때 이런 거 생각 한번 해보시죠. 아주 기본적인 원리잖아요. 자, 돈의 심리학이 권하는 투자 5계명 이런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이 모두 미쳐갈 때 침착해라. 제가 그 하락 때 50달러를 잡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할 때 제가 그랬잖아요. 조심하시자고. 그래서 더 떨어졌죠. 그리고 지금 올라가고 있죠. 그런데 지금 올라가니까 사람들 어떻습니까? 다 하락을 고민하잖아요. 이럴 때 그냥 냉정하게 우리가 자산 비중만 잘 조정하면 이겨낼 수 있으니 포트폴리오하고 조금 더 사시죠. 이런 게 저는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침착하게 대응하고 있고요. 여분의 현금을 확보하고 있어라. 이거 늘상 드리는 말씀이잖아요. 이게 진짜 A to Z입니다. 전부입니다. 사실은 투자에선. 그리고 러시아 룰렛은 피해라. 빚을 내 투자하면 절대 안 되는 거죠. 근데 어떤 분들 보면 또 빚을 내서 뭐 배당 투자해라 막 이런데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거를 하셔도 제가 뭐라고는 안 합니다. 하지만 좋은 방법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거 좀 세네요. 그냥 기다리시면 돼요. 그런데 그냥 가만히 기다리는 것보다 제가 추구하는 건 어떻습니까? 시세 차익을 낼 수 있으면 더 좋잖아요. 우리가 아예 모르고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테크니컬하게 할 수 있는 걸 배우려고 방송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 방송 보고 시세 차익을 내실 수 있는 기술을 가져가셨으면 좋겠다고요. 그래서 제가 안내 드리는 겁니다. 저도 바쁜 시간 내고 여러분도 바쁜 시간, 황금 같은 시간을 이 유튜브에 투자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불확실성은 성공을 위한 비용이다라는 걸 꼭 명심하셔야 돼요. 지금 올라가고 내려가고는
어느 방향으로 가든 내가 양쪽에서 다 수익 낼 수 있는 사람은 위너가 됩니다. 그래서 나주부 TV가 추구하는, 제가 추구하는 트레이딩은 바로 그런 거예요. 오르든 내리든 수익을 낼 수 있는. 근데 대부분 어떻게 됩니까? 떨어졌다가 올라야지만 수익이 나는 방송들이 많잖아요. 그럼 이 구간에서 버틸 수 있는 사람만 살아남는 거니까 그럼 확률이 너무 떨어집니다. 근데 제가 쓰는 방식들을 쓰시면 그렇게 손해볼 게 없어요. 여러분, 전세금 같은 중요한 돈을 주식 투자 등의 실탄으로 사용할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요새 많잖아요. 왜? 금리는 올라가지만 마음에 드십니까? 뭐 2.5% 올라갔다고 2020년, 21년 주식 수익률을 보신 분들이 이걸 만족할까요? 절대 안 합니다. 그러면 이 생각 한번 꼭 하시라는 거예요. 내가 이 돈을 잃고 문제가 됐을 때 내 가족들이 얼마나 피해를 받을지, 그리고 얼마나 고통을 받을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자산은요, 여러분 돈만은 아닙니다. 가정의 자산이고요. 그리고 내가 최악을 생각하는 습관은 항상, 뭐 그것 때문에 불안하시면 안 돼요. 그러진 않지만 그런 정도의 컨트롤은 하셔야만 여러분이 성공 투자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투자의 심리학이라는 책도 있으니까 나중에 한번 보시면 도움은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이런 말씀 드렸었죠. 사업 경영으로 생각하시면 포트폴리오를 하시라고 말씀드렸었어요. 꼭 한번 생각해 보시고, 자, 제 방송에서 드렸던 말씀 다시 한번 볼게요. 3월 24일 날, 지금부터 한 2주 전이죠. 2주 전인데, TQ는 과거 흐름대로 흘러갈 거다. 그래서 언제 말씀드렸어요. 그때 막 상승 구간이었는데, 여기 62달러 보이시죠? 이 구간에서 아마 여기 300일 이평선 때문에 부딪혀서 떨어질 거다. 이 말씀 드렸어요. 그래서 반등 줄 때 현금 확보하라고 미리 다 알려드렸죠. 전 다 시그널 드렸습니다. 제 말이 맞았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지만 그때쯤은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하신 분이 있고 안 하신 분이 계시겠죠. 그렇죠? 그러면 앞으로 제 말을 100% 믿지는 마시되 한 70%는 참고를 꼭 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어제 방송에 뭐라고 했나요? 4월 1일 방송에, 자, 1봉, 120봉, 10분봉 S 시그널이 움직이는데, 자, S 밴드죠. S 밴드를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무턱대고 제가 가격을 드리면 제 말은 안 믿으셔야지 맞습니다. 그건 저뿐 아니라 누구나 그래요. 그런데 저는 합리적인 과거 데이터로 계산을 해서 만든 시스템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건 참고해 보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10분봉에서 어제 여기 보시면 이렇게 하락했다가 요 하늘색이죠. 하늘색 라인 닿고 올라갈 확률이 높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어떻게 됐나요 어제? 정확히 여기 하락했다가 하늘색 선 닿았죠. 닿고 바로 반등했습니다. 그게 57.88이에요. 그러면 제가 어제 방송에서 떨어져 봐야 여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더 가야 여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살 수 있으면 사세요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어제 여기서 사신 분은 뭐 크게 손해 보신 건 없겠죠. 그리고 이 금액을 다 잡으면 좋겠지만 이럴 때는 뭐 욕심 안 부리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가 이 투자라는 걸 디테일하게도 해야 되고 그냥 이렇게 와이드하게도 해야 되죠. 넓게 보고도 해야 되고 세밀하게 보고도 해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건 내 마음이 편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시그널 참고하셔서 이 정도 가격에 사면 좋겠네. 그러면 어쨌든 10분봉에서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그러면 이 위까지 갈지 아니면 또 떨어질지는 모르지만 제일 중요한 건 이 부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여기 300일 이평선 10분봉 이평선입니다. 그러면 상승세가 다시 강해지면 여기까지는 간다니까요. 그러다가 다시 내려왔다 또 갑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반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흐름을 더 잘 캐치하셨으면 좋겠고요. 저도 최대한 투자 윤리를 지키려고 노력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건 SOXL이에요. SOXL인데 이전 방송에 댓글을 이렇게 달아주셨습니다. 제가 최근엔 댓글 다 막은 게 시간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정말. 저희도 상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제가 이걸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직원을 다시 뽑아서 관리하려면 저처럼 못할 거잖아요. 그래서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구독자님이 SOXL을 이렇게 28불에서 저점 잡고 35불에서 다 내렸다.
자, 이분 수익 내신 거잖아요. 전 축하드려요. 예, 그러면 단타로 하지 마십시오. 아니, 뭐 꼭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저도 양쪽 다 하잖아요. 장기 투자도 하고 스윙 투자도 하는데 할 수 있으면 해야죠. 돈 버는데 그게 왜 잘못된 겁니까? 근데 어떤 분들은 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죠. 할 줄 아는 분들은 이렇게 해야지 맞죠. 잘 못하시니까 장기 투자가 답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 드렸어요. 지금 패턴으로는 11일 전쯤이니까 뭐 한 일주 이상 됐죠. 아마 이때쯤 됐을 것 같습니다. 40불쯤에서 다시 조정받아서 35불까지 내려왔다. 자, 올라가서 저도 틀려요. 왜 틀리냐면 올라는 갔는데 40불 조정을 예상 그때 했었어요. 그랬던 이유는 이평선은 사실 여기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45불을 얘기하고 이 이상을 얘기하면 그렇게 들으실 수 있잖아요. 구독자님이 너무 리스크를 높게 가져가실 것 같아서 그냥 한 요 정도면 그래도 한 2달러에서 3달러 수익을 내시는 거니까 괜찮겠다. 근데 더 올라갔죠. 그럼 이렇게 올라갔을 때 구독자님께 피해가 됐을까요? 아니요, 그렇게 전 피해됐을 거라고 생각은 안 해요. 왜? 여기서 사서 38에 사갖고 41에 팔았어도 수익이잖아요. 그런데 35불까지 내려왔다 갈 겁니다. 지금 정확히 어제 35불까지 내려왔거든요. 그럼 이때 다시 올라갈 확률이 저는 있다고 봐요. 근데 더 떨어져도 어떻게 해드렸죠? 미래를 정확히 단언할 수 없다는 것 명심해 주시고, 전 이렇게 확신 안 한다니까요. 그냥 객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데이 LOC 매매를 통해 하단부에 메일 걸어둬서 사지기 하겠습니다. 저도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제가 하는 걸 그대로 말씀드리는 게 여러분들한테 가장 좋은 방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45불 근처에 다시 올라가면 매도할 거라고 제가 말씀했는데 이전에 45불까지 갔잖아요. 그럼 다시 올라가도 이 정도 갈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45불을 제가 예상을 했었기 때문에 맥스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장토와 데이를 동시에 하시는 게 계좌에는 유리해 보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 그대로죠. 이렇게 드리는 말씀대로 행동하고 여러분들도 그걸 배워서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나주부TV는 스페셜리스트를 목표로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회에서는 제너럴리스트가 있고요. 스페셜리스트가 있어요. 그러면 제너럴리스트를 최근에 선호하십니다. 세상은 지금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보다 다양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을 선호합니다. 자, 유튜브 채널에서 많이 방송하시는 분들 보면 굉장히 다양한 경험을 가지고 계시고 저보다 자료도 잘 만드시고 말씀도 훨씬 잘하세요. 그리고 직업이 금융인이 아니시고 회사를 다니면서 하시면서도 저보다 방송 더 잘하십니다. 그래서 전 참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존중을 해요, 의견에. 그런데 이 제너럴리스트는요, 평상적인 좋은 장 때 인정을 많이 받습니다. 그럼 스페셜리스트들이 의미가 없냐? 아니요, 이 부분들이 의미가 있어질 때가 있어요. 이분들이 전문 분야에 대한 아주 깊숙한 내용을 할 수 있는 거죠. 저는 차트하고 매매에 대해서는 상당히 깊숙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치, 경제, 뭐 앞으로의 금리, 그리고 향방 이런 매크로적인 부분은 솔직히 말해서 이런 분들이 더 잘하시더라고요. 제너럴리스트 분들이 잘하고 저는 제가 잘하는 영역에 집중합니다. 그리고 때때로 일을 진행할 때 관련된 여러 가지 사항을 검토하느라 긴 시간이 걸립니다. 물론 저는 그래서 하나의 판단을 내릴 때 차트 분석을 할 때도 정말 몇 시간씩 이 제너럴리스트 분들이 여러 가지 자료를 조합해서 뭐 3, 4시간의 자료 만들 거를 전 차트 하나만 갖고도 3시간이 걸립니다. 분석하느라고. 하지만 결과는 제가 볼 때 제가 조금 더 나을 수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그리고 스페셜리스트에 비해서 한 분야에 대한 신뢰도가 낮을 수 있다는 게 제너럴리스트 분들의 단점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쨌든 이 분야에서 상당히 2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을 갖고 스페셜리스트를 추구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을 해가고 있으니 여러분들도 저한테 이 스페셜리스트에 대한 재능 또는 기술을 조금만 더 가져가시길 부탁드리고 당부드립니다. 저한테 이것까지는 없습니다. 하지만 매매에 대해서는 나름 이런 게 있어서 이걸 꼭 배워가시는 나주부 TV 구독자님들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자, 안랩 제가 지지난주에 말씀드렸었어요. 그런데 자, 요때쯤 말씀드렸거든요. 요 B가
키움증권 쓰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게 바이예요. 사는 시점. 그래서 이게 3월 한 10며칠 샀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격 얼마에 샀죠, 제가? 예, 한 7만 원대 샀어요. 7만 원대 S시그널로 찾았습니다. S시그널로 월봉, 주봉, 일봉 보고 제가 주로 하는 방식 아시죠? 예, 모르시면 이전에 S시그널을 보시면 좀 이해가 갑니다.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사서 이때 팍 올라갈 때 예, 한 8% 정도 매도를 했고 나왔어요. 자, 여러분 이거는 스페셜리스트의 영역이에요. 그런데 더 올라가네? 그러면서 이게 더 좋을 수 있으니까 더 투자를 해보자. 저는 약간 이건 제너럴리스트의 영역이라고 봅니다. 근데 저는 더 안 들어갔어요. 왜? 눌림목 나올 때 안 들어간 가장 큰 이유가 안랩이 지금 기업 가치가 올라가서 이게 상승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안철수 씨의 행보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국무총리 이번에 거절하셨죠. 예, 그게 중간에 나왔는데 그거에 의해서 주가가 좌우되는 영역은 제가 투자할 영역이 아니라고 봤어요. 그래서 저는 단호히 올라가는 것도 포기하고 안 들어갔죠. 물론 더 갔으면 이게 수익이 더 커졌겠지만 예, 그냥 빼고 나왔습니다. 그게 제가 생각하는 예, 투자의 방식이에요. 투자 대가들의 조언 한번 주말이니까 또 보고 가겠습니다. 돈이란 헛된 기대에 부풀어 있는 도박꾼으로부터 나와서 정확한 확률이 어디에 있는지 아는 사람에게로 흘러가게 마련이다. 저는 이거를 추구합니다. 그래서 어떤 가격대에 어떻게 과거 유튜버들 보시면 제가 그분들을 비하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금액까지 명확하게 알려드리기가 쉽지 않아요. 저도 부담이 큽니다. 하지만 딱 그런 가격대를 찍어드린다는 개념 아니고 이 부분까지 범위를 생각하세요라고 말씀드린 다음부터 예, 그런 노력들을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제 방송이 좋은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식 분석이란 거의 재미없고 아주 사소한 것들까지 챙겨야 하는 어려운 작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TQ를 하는 건 ETF니까 지수형이니까 하는 거지 않습니까? 하지만 소홀히 하면 안 된다고요. 그냥 내 감정을 실어서 잘 될 거야 하고 가는 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요. 제가 존경하는 피터 린치께서는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들은 버스에서 주워들은 정보로 반나절 만에 평생 모은 저축의 반을 몰빵하고 다음날 기관을 탓하며 돈을 잃는 것을 한탄한다. 여러분 이런 거 절대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확신이 있어야 돼요. TQ에 대한 확신이 있으셔도 TQ가 지금 저가다 고가를 확인하고 내가 평가할 수 있는 확신은 있으신 다음에 투자하는 게 맞고요. 만약에 그게 없다면 어떻게 하면 손실을 최소화하고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지를 연구하셔야지 무조건 사서 무조건 올라갈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잔소리입니다. 네, 그렇게 들어주시면 되고요. 수익을 당연하게 여기는 생각은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하면 확실하게 치유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 팩트 폭력배라고 돼 있잖아요. 피터 린치의 명언은 가끔 대부분 이래요. 너무 직설적이라 그래서 대단한 분임에도 워렌 버핏 같은 인기는 없는 것 같아요. 너무 쓴소리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꼰대력 100%라 죄송해요. 이런 말씀 드려서. 하지만 여러분들 돈을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그냥 좋은 장이든 나쁜 장이든 항상 조심하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하락장에서 당신이 불안한 이유는 쓰레기 같은 회사에 공부도 안 하고 당신이 평생 모은 돈을 몰빵했기 때문이다. 말이 세죠. 예, 저보다 훨씬 센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투자하는 TQ랑 SOXL은 이런 회사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가격 하락과 자금 분산만 잘 신경 쓰시면 여러분 나중에 더 큰 수익 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험하게 배팅만 하지 않으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TMR 매매법 마지막으로 점검해 드릴게요. 제가 세 가지 자산을 조합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번 주에 제가 평가를 해보니 1000만 원 기준입니다. 1000만 원이면 5000이면 5배 하시면 돼요. 자, 52% TQQ를 갖고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TMF를 19%, GLDI를 29%. 왜 안 맞습니까? 갖고 계신 게? 자, 맞출 거예요. 맞출 건데 사실 요번에 조금 이게 꼬인 게 TMF가 생각보다 많이 내려갔거든요. 예,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내려갔어요. 근데 저는 계속 매수를 했습니다. 이유는 그냥 단순 물타기 한 게 아니라 이겁니다. 금리 지금 올라가는데 국채는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더군다나 장기 국채는 더 취약합니다. 그래서 장단기 금리 역전이라는 게 결국 그거잖아요. 2년물 국채랑 10년물 국채랑
이게 당연히 10년물이 이자가 세야 되는데 2년물이 높아지는 거죠. 그럼 10년물 가치가 없죠. 근데 20, 30년물은 더 가치가 없어지니까 가격이 내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전 그걸 이해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렇게 안 좋은 상황이니까 대신에 가격대를 봤더니 진짜 낮은 가격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점에서 지금 주워 모으고 있는 거고 이게 언젠간 올라갈 거라는 확신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많아지다 보니까 그러면 이거 맞춘다고 그냥 바로 매도하면 손실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역전했을 때 매도를 할 겁니다. 역전했을 때 매도를 해서 그럼 TQ가 더 낮은 가격으로 갈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때 TQ를 매수할 거예요. 근데 만약 이런 때가 안 온다. 그럼 그냥 유지하는 거죠. 예, 그래서 때를 기다릴 거고 당연히 골드도 아직은 사는 중간이라 여기 187개 있지만 더 사야 됩니다. 저는 여기 보시면 골드 283개까지는 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직도 더 떨어질 때 더 사는 거예요. 굳이 비쌀 때 안 사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이런 비율로 한번 맞춰 보시면서 TQ를 더 쌀 때 사고 비쌀 때 좀 팔아보고 쌀 때 사고 비쌀 때 팔아보고 이런 연습만 해보셔도 여러분 그 스킬이 훨씬 좋아지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전월에 50, 50, 32, 18이었던 비율이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그러니까 TQ 더 사셔야겠죠. 그 다음에 TMF는 사실 더 줄여야 되는데 손실 구간에 줄이지 마시고 지켜보시면서 오를 때 줄여내십시오. 그 다음에 GLDI를 더 사시면 되니까 자, 이런 간단한 포트폴리오로도 여러분 더 하락하는 구간에서도 안전하게 여러분 자산을 지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손해가 제로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하지만 TQ만 올인했을 때보다는 훨씬 안정적으로 갈 수 있으니까 여러분의 자산을 여러분이 꼭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휴일 잘 보내시고요. 또 꼭 말씀드린 대로 날씨 좋으니까 산책도 하시고 좋은 기분 유지하십시오. 감사합니다.